예상 문제 2회차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뭐죠? 부동산학 총론이죠.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 파트 중에서 뭘 하고 있죠? 부동산의 분류 파트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부지, 택지, 대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두 번째는 택지와 대지는 그냥 시험과는 관계없다고 보시면 돼요.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지문으로 두 번 오긴 했는데 정답이 된 적은 없고요. 하실 필요 없죠. 여기서는 포인트는 부지죠, 부지. 그럼 부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천, 철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죠?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합쳐서 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합쳤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지가 정답이라면 하천, 철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지역, 상호간, 다른 단어 보면 안 돼요. 지역 내에서, 지역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인데 잠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지역 내라는 건지 지역 상호간이라는지 이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맹지와 대지. 맹지가 정답이다.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기억하자고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또는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 그리고 대지는,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얘는 알 필요 없고요. 요 대지는 좁은 통로. 그래서 요 대자가 자루 대자입니다. 낮이와 근무지, 그냥 단순히 말하면 낮에는 건물이 없고 근무지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낮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요. 첫 번째, 지상 정착물이 없다. 두 번째는 사법상 제한은 없고 공법상 제한은 있다. 법지, 빈지. 법지 그러면 뭐라고요? 법으로만 인정하는 토지죠. 거기서 끝. 예. 이제 특징 때문에 서로 구분하는 건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빈지, 빈지. 요 정의를 좀 하시죠. 빈지, 그 다음에 포락지, 간석지. 세 개를 묶으세요. 앞서 할 때 수포기에서 그 세 개를 묶으라고 할 때 빈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럼 다시 수포기 잠시 볼게요. 11페이지. 재료에 빈지 있죠. 빈지. 큰 8번에 포락지. 한 장 뒤로 넘기면 간석지. 그 세 개를 한 세트로 딱 묶으세요. 한 세트로 딱 묶어서 서로 비교가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요. 집원, 소유권, 등기나 등록의 단위 중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고 획지가 정답이라면 가격. 자, 이 네 가지는 실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도 존재하지만 공안지와 유유지, 비정상적인 토지, 휴식, 휴안지는 정상적인 토지, 공지는 치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비정상적인 토지인데 공지는 뭐죠? 그냥 남은 부분, 포락지, 간석지, 그리고 빈지 같이 묶어서 구분해 두시는 겁니다.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딱 그동안 딱 한 번, 총 추가 시험까지 33회 시험을 보면서 딱 한 번 지문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선하지. 최근에 많이 나온 거 소지, 원지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만 풀 수 있으면 후보지 이행지는 끝. 더 이상 풀어볼 게 없어요. 다시 개념 파악을 잘 하세요. 후보지든 이행지가 나오면 다른 표현 보지 마시라고요. 농지, 지역, 상호지 많이 나오죠. 그럼 보지 말고 제일 뒤에 거. 지역, 상호간, 후보지. 지역 내에서 이행지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지역 내라는 건지 지역 상호간이라는 건지 구분 한번 해보세요. 문제 풀고 들어오세요.
주택지, 상업지로. 주택지는 택지죠. 상업지도 택지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역 내에서. 같은 택지 지역 내에서 지금 용도가 변경 중인 거죠. 공업지, 택지죠. 주상공, 주거지, 택지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지역 내에서죠. 과수원, 농지지역이죠. 전 농지지역이죠. 지역 내에서죠.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예, 이행지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행지. 그럼 이게 후보지가 되려면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후보지가. 이 문제에서 후보지가 정답이라면 이렇게요. 공업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가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다. 이런 식으로.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토지가 주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이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그런 지역 상호간이라는 뜻이죠. 구분 잘하세요. 이 문제까지만 해결할 수 있으면 후보지 이행지는 더 이상 놓을 수 있는 형태가 없어요. 최고 난이도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갑시다. 주택의 유형. 키워드를 한번 잘 잡아봅시다. 키워드를 잘 잡아보세요. 1번에서 키를 찾아보세요. 건물의 벽, 도로. 이거 문제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주택법 시간에서도 다루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건축물의 벽, 폭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만일에 안 와요. 만일에 안 와. 복도가 빠져버린다든지 계단 하나를 싹 빼버린다든지 그래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출제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야? 그게 중개사법이죠. 그럼 중개사법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동그라미 1번에서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 무엇인가를 빼버리면 법 조문에서 지금 보신 게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를 빼버리면 법 조문과 안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라고 출제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학습해야 되는 범위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개사법은 그렇게 출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과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개사법은 그렇게 치사하게, 유치하게, 지저분하게 출제할까요? 조문이 몇 개 없다는 거죠. 조문이. 여러분, 법제처에 가서 공인중개사법을 쳐서 출력해보면 이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아주 볼륨이 적어요. 그 적은 볼륨에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니 유치하게 나가는 거죠. 키워드를 잡으세요. 1번 다 읽었으면 됐고, 이제 키워드 뭐라고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답니다. 끝. 그러면 그 주택은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다세대.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 다자 붙는 게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는 단독. 그러면 공동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공동. 그러면 주택의 면적은 공이다 660 이하였죠. 660 이하인데 딱 하나만 달랐죠. 그게 뭐였죠? 연립주택. 660초가. 그 다음에 층수를 보면 단독주택은 3개층 이하. 공동주택은, 공동이죠.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2번도 X. 3번으로 가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자,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나, 표현 잘 봐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공급하는 주택이야.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장기 전세 주택의 정의입니다. 기억합시다. 간단하게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정책을 다루죠. 주택 정책은 크게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임대주택 정책하고 분양가 정책하고.
분양가 정책에서는 주택법 64조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죠.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임대. 요 세 가지라고요. 자, 여기서 공공임대. 그 공공임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세 같은 게 공공임대죠. 그러니까 장기전세는 재원은 어디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주택도시기금도 포함한다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숫보기 13페이지를 잠시 볼게요. 숫보기 13페이지. 문제풀이를 할 때도 꼭 여러분들 문제집하고 옆에 숫보기 나란히 같이 두고 있어야 돼요. 자, 13페이지를 보시면 나무 보기 보세요. 참,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출제를 하는 걸. 그래서 13페이지는 그것들만 한번 쭉 보는 건데, 자, 그 중에서 4, 5를 찾으세요. 1장 2조, 2조의 정의에서 4호, 5호를 찾으세요. 4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5는 뭐라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둘 다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 뭐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나 주택 토시 기금을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강양구 자기 돈을 가지고 주택을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정부가 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이 개입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민간이 개입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강양구가 임대 사업을 할게요. 주택 만들어서.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죠. 그래서 4호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임대 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거기까지는 큰 의미 없죠. 체크합니다. 10년 이상 동그라미.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어쩌고 저쩌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호를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그 다음에 표현을 잘 봐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4호죠. 그러니까 강양구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리고 10년 이상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5호는 뭐라고 했냐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체크합니다. 10년 이상 동그라미.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으로 오세요. 첫 번째 키는 10년 이상 맞아요. 요거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걸 잘 봐요.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자, 장기 일반일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던가요? 방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이 말이 들어가죠. 근데 그 말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주택 외. 이거죠. 이게 준주택이죠. 준주택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은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말이니까 주택 외의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거죠. 따라 답은 5번 됩니다.